네, 다음은 나우차이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입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네, PB님,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한번 연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 상황은 조금 더 하락폭이 조금 더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고는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개인의 매도세가 조금 더 우위를 점하는 것 같네요. 0.28% 밀리고 있고요. 코스닥도 0.5% 정도 약세 흐름 이어갑니다. 자, 피비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스피입니다. 네. 자, 오늘 중국과 관련해서는 청명절 휴장 이후에 아무래도 딱 개장을 해보니까 미국 증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방향성이 좀 안 나오다 보니까 살짝 어제까지 좀 눌렸던 것 같아요. 오늘 키워드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네, 오늘 키워드 좀 재밌게 준비했는데요. 중국의 이커머스 진출, 한국 광고 시장엔 어떤 영향이입니다. 이제는 뭐 테무라든지 알리라는 그런 단어가 익숙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유통 쪽이 아니라 광고 쪽으로 연결을 좀 해주셨는데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페이스북의 이제 작년 4분기 이제 광고 실적이었습니다. 작년 4분기에 페이스북 광고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회사 측에서 밝히기를 그 원인이 중국이다라고 지목을 했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테무 혹은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회사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광고비를 본격적으로 집행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 광고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무래도 광고를 더 많이 받다 보니까 페이스북의 매출도 올라갔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저희도 굉장히 좀 익숙하잖아요. 익숙한 이유가 결국은 광고를 많이 하게 되면서 광고 노출도가 좀 크다라는 게 또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광고를 하는 대상이 일단 기본적으로 모바일을 위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TV 광고 이런 게 아니죠. 모바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광고를 좀 접근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노출도 자체가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에서 이 정도로 이제 페이스북 같은 업체들, 메타죠. 페이스북이 수혜를 보일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들이 국내로 이제 들어오고 있잖아요. 국내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광고 회사들 같은 경우 어떤 수혜를 보일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중국 쪽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광고와 관련해서 좀 수혜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뭐 악재가 될지 이 부분도 좀 확실하게 성향이 안 쓰고 최근에 보니까 영화 배우분도 또 테무 쪽으로 해가지고 또 광고도 찍으시는 걸 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본격적인가 보다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광고 업계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일단 기대감이 좀 높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중국 이커머스가 진출한다, 광고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헷갈릴 수가 있지만 쉽게 말해서 이런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가 광고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광고를 이제 맡김으로써 국내 광고를 대행할 수 있는 회사들, 광고 회사들 같은 경우에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2023년 작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국내 디지털 광고, 이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플랫폼들을 활용한 광고 중에서 이커머스가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대략 한 15% 정도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광고 시장, 국내 디지털 광고 시장이 한 10조 원 정도 규모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대략적으로 1조에서 1조 5천억 원 정도의 이제 규모를 좀 차지한다는 거고요. 수치상으로 생각하더라도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는 것들은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테무라든지 알리익스프레스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결국은 이 업체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경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업체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발생을 할 것이고 국내에 있는 이커머스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경쟁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경쟁에 의해서 광고비 자체, 광고 단가 자체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도 존재를 하거든요. 결국 국내 광고업계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방향이 일단 있고요. 여기서 조금만 틀어서 이제 부정적으로 조금 이제 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입장도 있긴 있습니다. 그 입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만 드린다라고 하면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회사들이 광고비 집행 대신에 뭐 할인과 같은 프로모션을 사용한다라고 할인과 같은 프로모션의 마케팅 비용을 지급을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광고 비용이 좀 줄어드는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는데 지금은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 할인이라는 마케팅도 유인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광고 매출도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내장이 반도체, 2차 전지, 선거, 이거 외에도 분명히 좀 투자처가 있다라는 신선한 시각인 것 같고요. 또 국내에서 경쟁을 할 거니까 국내 광고업계 측면에서도 호재다. 또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직접적으로 어떠한 종목들이 긍정적일지 궁금합니다. 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국내에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중국 이커머스 회사들이 이제 인지도를 쌓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디지털 마케팅과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이 나스미디어, 그다음에 에코마케팅이 될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나스미디어부터 소개를 드리자면, 나스미디어는 국내 미디어 랩사 중에서는 이제 점유율 1위 업체이기도 하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 넷플릭스 광고 대행 독점하고 있고, 티빙과 관련된 이제 광고 대행도 이제 모 회사를 통해서 공급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결국 이제 국내에서 이커머스 관련된 광고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나스미디어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보고 저희가 얘기를 좀 해보자면 지금 현재 바닥을 이제 다지고 반등이 나와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22,000원대 구간에서 매물이 가장 많은 구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를 한다면, 그리고 23,000원대 가격적으로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 고가인 26,000원까지 한번 노려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테무의 현재 매물대 돌파에 나스미디어의 현재 매물대 돌파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건데요. 지난 3월 말경에 나왔던 리포트를 확인을 해보면요. 3월 말경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24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이 9배 정도 거래가 된다라고 합니다. 3월 28일 날 리포트 발행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때 가격이 현재 가격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직까지 그렇게 고평가된 구간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에코마케팅 또한 관심을 열어놓을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은 디지털 마케팅, 나스미디어는 소리 없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또 에코마케팅도 잠깐 쉬다가 재상승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종목도 오후장까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PB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나우 차이나였습니다.